네, 이제 개장은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시 54분 57초 구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가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고 또 오늘 밤 미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휴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장도 우리 증시 큰 폭의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은 모습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 대비로는 0.09%의 제한된 상승으로 거의 전일 종가 수준과 비슷합니다. 이런 부구 흐름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2443.97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후반에 900선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800선입니다. 800선 라인대 부근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0.24%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800.65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선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종가 기준으로도 800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 초반 지수에서는 큰 힌트를 주지 않는 모습으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종목도 반반 정도로 혼조 양상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수가 큰 방향성이 없어서 개별 종목군들 테마라든지 뉴스에 좀 더 눈길이 가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지난주 후반에 움직임에서 좀 어느 정도 연속성을 확인해주는 종목군들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딥 지난주 후반에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금요일장 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거래를 마쳤던 하이딥이라는 종목, 이 종목이 오늘 장에서도 급등 시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갤럭시 워치 5 부품 공급과 관련된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오늘 장에서도 강한 움직임 나타낼 것 같고요. 지금 쭉 보니까 2차전지 쪽에서 개별 뉴스 있는 종목군들 강한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몬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전기차용 고강도 고체전지 소재를 개발했다라는 내용의 이 종목 역시도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였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20% 정도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2차전지 쪽으로는 유일테크 에너테크, 유일에너토크 이 종목이 오늘 장에서 강한 움직임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지난 금요일에 장 마치고 나서 공급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154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계약 체결 소식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한 13%, 14% 정도 강세 흐름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차 전지 조립 공정,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내에서도 이렇게 뉴스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누리호 발사 앞서서 이 헬륨 가스 고정 장치가 풀리는 이 원인과는 조금 다르게 센서 쪽의 이상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연기를 하는데 무기한 연기라고 해서 우주항공 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좀 진행되는 모습이죠. 일단은 이송을 시작했고요. 내일 아마도 발사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기상에 달려있다라고 하는데요. AP-위성이 반등으로 출발을 준비하려는 모습입니다. 한 10% 정도 강하게 상승 출발을 앞두고 있는 흐름이어서 우주항공 섹터들 그동안의 급락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이번 발사를 계기로 해서 반등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현재는 기대가 상당히 좀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약 3%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도 비슷하게 한 3에서 4% 플러스권 흐름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필수 소비재 쪽 강세 흐름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뭐 FNF라든지 형제 INC 이런 의류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도 플러스권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류 쪽 그리고 음식료 쪽 계속해서 시세 연속성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풍력 쪽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쪽은 시세를 계속 이어가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CS 베어링이 어느 정도 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장에서는 또 권리락입니다. 뭐 뚜렷한 뉴스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 CS 베어링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 이어가지고 일부 착시 효과 반영되고 있다는 점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장 20% 정도의 강한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종목도 개별 이슈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쪽으로도
보시면은 우진을 비롯해서 원전주들도 좀 관심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는데요. 오늘장 특이 동향을 보자면은 몇 개의 일정들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긴축이 아닌 통화 완화책을 좀 펼치고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국가인데요. 따라서 JP모건을 비롯한 글로벌 IB들 사이에서도 전반적인 경기 둔화 국면에 중국 증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외국계 자본이 좀 들어가는 모습을 근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6월에 대출 우대금리 발표됩니다. 과연 이번에 중국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 일정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범한 퓨얼셀이 또 양호한 첫날을 보냈기 때문에 비플라이소프트 이 종목 신규 상장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난주 후반에도 그렇고 지난 한 주 동안에 미증시 내에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선방했습니다. 유럽의 암연구학회가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저런 일정들 좀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장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지금부터 보시죠. 뚜렷한 특징은 코스닥이 좋습니다. 중소형주 위주로의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코스피, 대형주들은 아직까지는 좀 잠잠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14%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44.32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하루 만에 상승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상승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밀리지는 않는 수준, 이 정도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2444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확실히 800선을 지키겠다, 이런 의지, 800선을 좀 사수하려는 의지가 나타납니다. 현재는 0.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803.17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4포인트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양시장 지금 5일 이평선을 확실하게 제압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각각 딱 맞닿은 모습으로 5일 이동평균선에 맞닿은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새를 버티지를 못하고 지금 코스피 지수는 파란불이 들어오네요. 하락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양쪽 지수는 왔다 갔다 흐름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급에서 특징은 외국인이 현선물 나란히 팔면서 출발합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파는데 현재 매도 규모가 거의 1,000억에 육박합니다. 개장한 지 지금 2분, 3분도 안 지났는데 바로 물량을 막 쏟아붓네요. 지금 925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400억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의 매수 주체가 연기금이 된다라는 점, 이 부분도 특징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1,000억 가까이 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전자 쪽으로만 7,000억 넘게 집중이 돼서 아마도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 가혹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현재 수급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기관 나란히 팔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372억 원, 기관 쪽에서 25억 원 파는 상황입니다. 개인만 400억 정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선물 쪽도 마찬가지네요. 선물도 지금 외국인이 한 2,000계약 정도 팔고 있어가지고요. 현재 수급이 좋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시죠. 현재 거래소에서 프로그램 상황은 900억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도 규모가 꽤 크다라는 점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341억 원 정도 역시나 매도 물량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업종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지수가 힘이 빠지면서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크게 하락하는 섹터부터 좀 보겠습니다. 전기전자네요. 외국인 많이 파는 섹터, 그리고 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전자 섹터. 오늘 아무래도 이쪽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좀 누르는 양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밖에 전기가스 업종지수도 0.8%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은행과 서비스, 섬유의복 순으로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 전기전자가 좀 많이 밀리고 나머지는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상승업종 가보겠습니다.
음식료 1% 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계 섹터 0.9% 정도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통신 섹터도 0.8%, 화학 섹터 순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상승 반, 하락 반인데요. IT 쪽이 확실히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전자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5만 9천 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신저가 새로 쓰는 모습이고요. 조금 전에 레포트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만 원, 8만 원, 지금 평균적으로는 한 8만 원 안팎으로 목표가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현재는 5만 9,100원권 부근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달 들어서 계속 팝니다. 6월 2일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비중도 한 50% 이하로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도 2% 넘게 밀리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1% 정도 하락하면서 대형 IT 기업들의 약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여전히 마이너스권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르는 종목을 보자면은 LG화학이 강보합권 정도 겨우 유지가 되고요. 현대차 0.6% 정도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도 이쪽 제약바이오 쪽 괜찮았는데 셀트리온이 한 1.6% 정도 오르면서 좀 사이즈 있는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그나마 눈에 띕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그래도 상승 종목이 좀 더 많네요. 2차전지 소재 쪽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이 종목이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쪽의 알테오젠이 2%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장에서 상승 종목의 개수가 66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하락 종목이 1,600개로 하락 분위기 뚜렷하게 점차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장 분위기 급변하는 아침입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해보죠. 좀 버티나 싶었는데 보합에서 금방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떤 종목 위주로 분위기가 잡히고 있을지 최현주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누리호가 발사가 다시 재확정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7%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한 2.7% 상승. 비슷한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정이 빠르게 다시 잡히면서 발사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다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다시 상승을 하면은 저번에 정리 못 하셨던 분들은 아직 발사 기간 한 3일인가 정도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고점 부근 가면은 당연히 정리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상승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그거는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는 또 다 반영돼 가고 있는 과정. 그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차익 실현이 괜찮아 보입니다. 누리호 기회를 주니까 반드시 매도 전략 취하자. 우주항공 섹터부터 출발해봤습니다. 다음 이광우 전문가님.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반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화콘텍에 대한 주가가 좋습니다. 장 초반 때 출발 때부터 해서 9%대 출발을 했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이 유럽의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에 대한 규제가 바뀌게 되면서 반사적인 수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USB-C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고요. C타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직접적으로 나온다면은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들이 가장 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지난주 주중에서도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변동성을 좀 21선 맞닿아서 큰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향방을 좀 본다면 오늘 가격 위치에서는 7,000원 지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라인대가 지켜진다면 직전에 있었던 8,000원 라인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거래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80만 주 정도 거래량이 유입되면서요. 최근에 변동성이 나왔었던 평균적인 거래량을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종목이 100만 주 가까이 좀 진행되었을 때 1000만 주인가요? 1000만 주 가까이 좀 진행되었을 때는 좀 투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현주 전문가님. 네, 태양광 업체 좀 보고 있는데 미국 증시 금요일 날 태양광 주식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대부분
7%, 8%, 뭐 10% 넘는 것들도 뭐 많았는데 지금 국내 지금 오늘 태양광 패널 업체들 움직임이 그대로 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2% 상승하고 있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3.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한 4.5%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꺾여 내리고 오면은 지금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관세 철폐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이 상승세가 그건 관세 철폐는 일시적인 거고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의문은 있어요. 재생에너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하고 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저번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고점에서 물량 정리를 또 못했던 분들은 또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역시나 정리할 기회다 이렇게 투자 의견 주시네요. 이어서 이광우 전문가님. 네,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CS 베어링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광기 강풍으로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다만 이제 이 종목의 특징적인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무상증자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좀 나온 것 같고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서도 유무상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시설 자금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진행한다라는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베어링 앞으로 현재와 같은 좀 환경이라면은 시설 증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침에도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은 이 유럽의 이 가스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좀 발동이 된 상태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이미 좀 일찌감치 정책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CS 베어링이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해서 좀 강세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도 장 초반대 변동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잠시 좀 일시적이긴 했지만은 6%대가 지금 변동이 좀 나왔고요. 아마도 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그 밖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점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CS 윈드를 지니고 있는 분들도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CS 베어링을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 드려왔고요. 일단은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장에서도 추가적인 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최원대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태양광 쪽도 좀 함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 밖에 OCI라든지 그리고 신성 ENG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엔터 쪽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지금 시장 한 오전에 잠시 반짝했다가 지금 한 코스피 기준으로 25포인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시 2400 테스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엔터주들은 그래도 조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M이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JYP도 지금 한 1% 상승. 그다음에 YG 같은 경우에도 한 0.5% 상승. 최근에 급락을 했던 하이브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뭐 후속 아티스트 하이브 쪽에서 뭐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 정리는 좀 올라오면 하시고요. 뭐 지금 저가 매수는 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지금 후속 아티스트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하이브는 실적 체크 계속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SM, YG 엔터, JYP 이쪽으로의 매수가 차라리 더 낫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그쪽이 훨씬 좋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섹터 봤습니다. 이광우 전문가님? 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는데요. 2차 전지 쪽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에 대한 주가가 좀 숨고르기 형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2%대 조동 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까지 했을 때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 그리고 삼성 SDI의 전기차 대응 TF팀 이와 같은 키워드로 해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크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본주도 사실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연출되었었는데 사실 이들 종목들이 직접적인 움직인 것보다는 전반적인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으로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종목
삼성 SDI 관련된 종목, 이와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 있었는데요. 일단 삼성 가장 가까이 있었던 뉴스가 삼성 SDI였기 때문에 삼성 SDI 관련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EDP 종목이 장중에 좀 변동성 좀 있었죠. 지난주 반등 중에서도 이 삼성 SDI보다는 좀 더 큰 반등이 나왔던 게 상신 EDP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TCC 그밖에 이제 이 삼성 SDI 관련된 종목들 이외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얘기 들었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기점을 했을 때는 나인테크라든지 나라맨드의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좀 상승폭을 다시 한번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들 종목들은 다시 또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나라 M&D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했을 때는 LNF 소재 기업들도 좋았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SDI 향으로 했을 때는 에코프로 BM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이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TCC 스틸도 있는데 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여전히 좀 지켜지고 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들의 탄력은 좀 단기적으로 크기도 있었지만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물량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다시 봐야 된다. 변동성이 좀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추세를 계속 지켜가는 종목들 중에서는 TCC 스틸이라든지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이와 같은 종목들은 추세를 지키고 있다라고 좀 차별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어려워져서요. 특징주 잡기도 쉽지 않은 아침입니다. 두 분이 나란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봐주셨고요. 그리고 이슈에 있는 우주항공 섹터라든지,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흔들렸던 엔터주들, 그리고 또 IT 쪽에서는 C타입, 이 C타입 충전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또 2차전지 관련돼서 이슈 있는 종목 위주로 체크해드렸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증시 아침이 많이 약합니다. 양시장이 1% 안팎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야간 선물이라든지 동시간대 문을 여는 일본 증시는 괜찮습니다. 우리만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되는 아침인데요. 삼성전자부터 출발해보죠. 전혀 기운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지금 59,000원에서도 더 밑으로 빠져가지고요. 58,500원까지 밀리고 낙폭이 거의 2%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삼성전자에 이렇게 끝을 모르는 하락,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그러면 이제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마냥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삼성전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이 완전히 지금 깨진 상태라고 지금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관 계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의 손절을 결국에는 좀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손절이 되어야지, 물량 정리가 되어야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주식은 개인적으로는 수급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우선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단기간에는 조금 상승이 반전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은 하락이 어디까지 계속될까.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한 5-6천 원 정도까지는 조금 빠질 것이라고 봤는데 전혀 반등을 안 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질 것이라고는 전혀 저도 예측을 못했거든요. 일단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태까지 6만 원대에 손절을 못했는데 지금 여기서 또 손절하자고 얘기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조만간에 좀 반등이 나오면 그때 줄이시던가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려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식 투자 오래 한 이런 전문가분들도 당황스러워할 법한 그런 삼성전자의 시세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팔기보다는 좀 반등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이광우 전문가님은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상황상은 삼성전자를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저는 6만 전자 또 지금 현재 5만 원대, 저는 기회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앞서서 이제 인텔에 대한 주가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환경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삼성전자는 인텔과는 좀 다를 것이고, 삼성전자는 3분기가 또 여전히 피크가 될 건데, 시장에 대한 오히려 이제 반도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면요, 오히려 선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좀 특정 기업에 몰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3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업황 대비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 같은 추이를 보일 때는 좀 관망할 필요는 있는데 먼저 지니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내려놓기 좀 쉽지는 않다라고 먼저 이야기 드리겠고요. 지지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특정 가격에 대한 지지선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봉상에서 그리고 주봉상에서 좀 내려오는, 꺾이는 듯한 자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브레이크가 완벽하게 좀 잡힐 때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저는 지금 현재도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완벽하게 올라가기 전에 산다라기보다는 충분히 좀 이 접근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좋다. 이 자리가 좀 기회다라고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가족이 있었던 분들은 좀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인데 현재로 봤을 때는 월봉상에서의 주가를 보시게 됐을 때 60개월 월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이 라인대가 삼성전자는 과거에서부터 해서 아주 단단한 저점은 아닙니다. 뭐 전체적인 추세를 지키는 중요한 저점이긴 했지만 이와 같은 중요한 저점이긴 했지만 뭐 일시적인 좀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월봉선에서의 뭐 등락을 좀 보면서 이 기점에서의 저가 매수세 좀 기대해 보자라고 이야기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장 대비 좀 나은 종목은 무엇인가? 특히나 유난히 대형주가 안 좋은 장이어서요. 들여다봤더니 NCC 쪽 괜찮습니다.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롯데케미칼이 4%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대한유화도 3%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약세 흐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었던 이들 종목이 조금씩 돌려놓는 움직임 띄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최원주 전문가님? 국제유가에 바로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급락을 한 게 결국에는 NCC 업체들에게는 호재죠. 나프타 가격 계속적으로 높았지만 인재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바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지금 4%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한유화도 계속적으로 뭐 약세지만 오늘은 한 3% 정도 반등하고 있고, LG화학은 그동안에 반등이 조금 강해서 그런지 오늘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좀 당분간 계속적으로 하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연말까지도 계속 그렇게 본다면 NCC 업체들의 바닥 찾기 과정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지수 안 좋은데 굳이 뭐 쫓아서 사자 그건 아니고요. 한번 바닥 국면에서 한번 분할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뭐 당연히 안 좋을 것이라고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적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그게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는 요즘 들어서 뭐 투자를 한다,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 수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코스모션 소재가 2% 정도, LNF나 에코프로비엠도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첨보도 강보합권, 일진머티리얼즈, 상신 EDP 이쪽으로는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두각을 나타냈던 뭐 원준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크게 밀려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엔캠도 지금 약세 흐름이어가지고요. 상당히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크호스로 또 오른 레몬도 한번 볼게요. 레몬 쪽에서는 고체 전지 만드는데 여기에서 소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도 상한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고요. 톱텍 같은 경우는 레몬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오름세, 이 종목도 3거래일 연속 상승 움직임, 반등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무 전문가님, 2차전지 두루두루 좀 봐주시죠. 일단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 지난주에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그 이슈에 대한 배경이 투자에 대한 확대이고 그리고 이제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뉴스를 좀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이 마이너스 1.3%대 빠지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이 안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개체수가 많지는 않다. 이런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좀 조정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좀 희비가 좀 있는데 뭐 TCC 스틸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은 크진 않는 상태이고, 그 밖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좀 큰 상태이거든요. 앞에 지적을 해줬던 종목들 중에서 원준 종목이 지금 현재 7%인데요. 저는 오늘과 같은 좀 변동성이 특정 이슈가 있어서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원준에 대한 주가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공급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환경이 좀 조성되면서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 부분들이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직전에 신고가 위치 나왔었던 가격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량 회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고, 그리고 좀 현재 7% 빠진다? 저는 오히려 이 위치는 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종목은 아닌데 이와 같은 변동성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도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엔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주가가 현재 6만 1,000원 라인대에서 6만 5,000원 라인대 사이에서 박스권 그리듯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라인대를 계속 지켜준다라면은 이 종목도 좀 과대납폭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에코프로 BM, LNF, 그다음에 뭐 일진 머티리얼즈, 최근에 와서 코스메 신소재 이 같은 종목들로 지급을 했었는데, 조금 전 이야기 드린 것들의 종목들은 사실은 대부분 장비 그리고 또 부품 회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다양한 각도에서 좀 보되 직접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삼성 SD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SK온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직접적으로 좀 나열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암 연구 학회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6월에는 워낙에 많이 묻혀있기는 하지만 학회가 줄을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개별적인 뉴스 있는 종목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폐암 조기 진단키트 비급여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앞타바이오도 같이 좀 묶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앞타바이오 현재 이 종목의 이 종목은 장 초반에 한 5% 정도까지 오르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돼서 약간은 좀 시세 온도차가 있습니다. 네이처셀이 지금 10%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오르는 종목 보시면은 알테오젠도 연속성 보여줍니다. 한 4% 정도의 플러스권, 레고캠바이오도 4%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쪽에 지난주 후반에요. 머크 쪽에서 시즌 인수를 검토한다. 아직 국내 보도는 안 나왔는데 외신 보도 찾아보시면 몇 있습니다. 아직 시즌 쪽으로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휴마시스, 현재 휴마시스가 한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이큐어도 3% 정도 오름세 보여줍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셀트리온도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서 시장 대비로는 좀 나은 흐름인데요. 제약바이오, 눈여겨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지금 앞타머 사이언스 상한가 들어갔고 좀 그런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지수 대비 좀 강할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실적에 대한 우려감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진단키트 쪽이 오늘 조금 휴마시스나 랩지노믹스나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환자 수가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럼 진단키트 사용량도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런데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반영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이 진단키트 쪽은 좀 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적 체크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실적 잘 나오더라도 결국에 기술적 반등 이상의 좀 한계는 좀 어떻게 보면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에 대응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한 이 바카라 원전이 3호기 운영 허가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수출을 한 거기는 한데 향후에 이제 수출을 좀 앞두고 있는 일정들이 체코하고 폴란드 쪽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창양 상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27일에 체코를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 관계자들이 나서서 원전 세일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우진 같은 경우는 3% 정도의 상승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서전 기준 보겠습니다. 2%
2%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건무 전문가님. 일단 원전 종목들 안에서도 희비가 좀 온도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동안에 탑픽 종목으로 얘기 드렸던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플러스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뭐 우진이라든지 서정기전, 한전기술은 플러스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리고 한신기계, 뭐 이와 같은 좀 탄력이 좀 나왔었던 종목들, 한신기계, 이와 같은 종목들은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원전 안에서도 좀 등락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워낙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모든 섹터의 움직임들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안에서의 대장주, 후발주, 선택받지 못한 기업들 이런 갈라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원전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직접적인 뉴스가 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뭐 우진이라는 종목을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때문에 계속해서 좀 더 길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원전에 대한 수주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시행사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보자라고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규 상장주는 시세만 좀 보겠습니다. 비플라이 소프트라는 종목이고요. 빅데이터 관련 업체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해서요. 청약 당시에도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쏠리지는 않았습니다. 공모가가 10,000원이었는데 지금도 이 부근을 좀 맴돌고 있는 상황. 현재는 시가 기준가 1,500원 형성됐고요. 이것 대비로는 2%가량 하락한 1,200원 선에서의 주가 흐름 띄고 있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